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란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로 월 평균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5년 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는 공적 구제 제도입니다. 채무가 많아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제도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개인 워크아웃과 법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은 금융채권자들이 중심이 되어 협약에 가입된 금융기관의 채무에 한해서 사적으로 조정해드리는 것으로 원금 감면은 대소 충당금이 적립되어 있는 삼각채권에 한해서만 가능하며 실질적 원금 감면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 원금 상환기간도 최대 10년을 상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개인 워크아웃은 대부업체 대출, 공무원 퇴직금 담보대출, 개인 간 부채, 세금, 통신비 등은 대상 채권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반해서 법원에서 시행하는 개인회생제도는 대상 채권에 제한이 없으며 가용소득으로 5년 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 전부에 대해서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채권, 금융권은 물론이고 대부업체, 개인 간 부채, 각종 세금, 통신비 등 부채라 생각되는 채무는 모두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제도의 최대 장점은 100% 비밀이 보장되며 신분상, 인사상 불이익이 없고 이자 100% 탕감, 원금도 최대 8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군인들의 경우 신분상,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망설이고 있지만 실제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개인회생 진행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청인이 사건 의뢰 주소지 지방본원에 접수하면 접수 담당 공무원이 간단히 서류 검토 후 회생위원과의 면담 일정이 적힌 안내서를 드립니다. 서울의 경우 대략 7일 정도 후로 면담 일정을 잡아드리고 있으며 신청인이 미리 말씀을 하시면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회생위원과의 면담 후 금지 명령으로 채권 추심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법원이 보정 권고한 내용이 보완되고 나면 개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간은 약 1개월 정도 걸립니다. 개시 결정과 동시에 3주 내지 6주까지의 채권 유효 기간과 유효 말일로부터 1개월 이내 채권자 집행 기일을 정하여 신청인이 채권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이때 채권자에게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 계획안을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개시 결정은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 검색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채권자 집행을 마치고 나면 변제 계획 인가 여부의 결정이 있고 인가된 변제 계획을 수행한 후 면책 결정을 받음으로써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법률상 신청 자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채무가 많아 지급불능 또는 지급불능에 염려가 있으며 계속적, 반복적인 소득이 있는 개인 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불능의 상태란 채권자가 변제를 요구할 경우 갚지 못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경우이며 현재 가진 재산으로는 도저히 채무를 갚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채무의 한도는 무담보 채무 5억 원, 담보부 채무 10억 원 이하입니다. 채무의 한도는 무담보 채무와 담보부 채무를 각각 산정합니다. 여기서 담보 채무란 실질적 담보 가치에 의해 담보된 채무를 의미합니다. 즉 담보 가치가 5억 원인 부동산에 담보부 채무가 7억 원이면 담보 가치를 초과하는 2억 원은 무담보 채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자와 지연 손해금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변제 기간 동안 매달 일정 기간 일정 금액을 변제해야 하므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급여 소득, 영업소득, 고용 형태, 소득 신고 유무를 불문합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얼마를 상환해야 할까요? 변제 기간 동안에는 소득에서 변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므로 변제 금액이 얼마인가가 이 제도를 실행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일 것입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1년간 총소득에서 제세 공과금을 공제한 후 12개월로 나누어 월 평균 소득을 산정하고 산정한 월 평균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공제하면 여러분들이 매월 갚아야 할 월 평균 변제액이 됩니다.
소득 산정은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나눌 수 있는데 급여소득자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증명원 급여 내역 등으로 비교적 쉽게 본인의 소득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영업소득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및 노동부에서 발관하는 임금구조 기본 통계조사 보고서를 참고해서 소득 산정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원칙적으로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자녀, 60세 이상의 부모 및 배우자로서 주민등록상 상당 기간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부모나 자녀의 경우는 별거하더라도 부양하는 사실을 소명할 자료를 첨부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경우라도 1인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부부의 소득 액수에 따라 부양가족이 달라집니다. 남편이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한 경우 부인이 소득이 있더라도 부인의 소득이 남편 소득의 70% 미만이라면 자녀는 모두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는 입증 자료를 첨부하여 대법원 기존 생계비를 초과하는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변제 기간은 3년 내지 5년 기간 내에서 정해집니다. 채무가 적을 경우 3년이 될 수도 있고 채무가 많을 경우는 대부분 5년이 될 것입니다. 5년 이내에 원금을 모두 갚을 수 있으면 원금을 다 갚을 때까지가 변제 기간입니다. 다만 3년 이내에 원금을 모두 갚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하지 못하면 최소한 3년은 변제하여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변제 기간 동안 변제하는 총 변제액을 현재 시점으로 환산한 금액이 현재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최종 목표인 면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책 결정은 변제 계획이 모두 수행된 후 채무자가 신청하거나 법원에서 직권으로 결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면책 결정이 있으면 채무는 비록 남아있지만 책임이 면제되어 무거운 채무의 부담에서 해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변제 계획 인가 후 성실히 변제를 수행하다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변제 계획을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법원에서 일정한 요건하에 재량 면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변제를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채권자 목록에 고의로 누락한 채권이 있거나 법원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면책이 불허가 될 수도 있으니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은 옆에 보이는 1호 내지 8호 사이에 해당되는 채권이 면책에서 제외됩니다. 이 부분은 최종 목표인 면책과 관련이 되오니 미리 꼼꼼히 살펴보셔서 착오가 없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